자,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학생은 마케팅 전문가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 3.11등급, 수능 평균 1.67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서강대 경영학과,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 나군으로 성균관대 의상학과, 다군으로 중앙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수능 본 고3 수험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등급, 수학 4.2등급, 영어 2등급, 사회 3.27등급으로 평균 3.11등급입니다. 수능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나영 1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2등급, 생활과 윤리 1등급, 사회문화 2등급으로 평균 1.67등급이네요. 자, 박중서 선생님, 우리 학생의 내신 수능 점수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인문계 예상석차와 누적 백분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일단 인문계 기준으로 한 4,000등 이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과목 동일한 반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6% 정도 안에 드는 것 같고요. 연고대 중하위 학과를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그리고 한양대 중의학과, 그리고 이화여대랑 중앙대는 대부분의 학과가 좀 가능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우 고려대 환산 점수 누적으로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한 1.15% 되는데요. 서강대는 1.3%, 그리고 성균관대는 한 1.3% 동일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도 환산 누적으로 한 1.2%,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1.1% 정도 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정시 지원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먼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재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있나요? 재수를 하게 되면은 할 마음은 있어요. 오, 네. 네, 당차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재수에 대한 염두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가군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나 성균관대 원하는 학과 좀 조정해서 지원 한번 해보시고 나군에서 연고대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혀 재수는 안 된다, 나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면 간학군 모두 다 서강대랑 성균관대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시 지원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최초합이나 1차 추합 정도 되는 걸 저희가 이제 적정권이다, 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나 3차 추합을 좀 넘어서면은 소신 지원이다. 그래서 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3차 추합을 좀 넘어서면 상향 지원이 되는 거고 패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수시 합격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의 이탈이 좀 많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의 표준 점수 격차가 좀 좁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지원은 조금 추천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경우에서는 표준 점수가 동점자 대비 탐구가 조금 낮아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영어가 1등급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은 뭐 다소 우수한 편이고요. 그래서 국수형 비중이 큰 대학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 동점자 대비 탐구 같은 경우에서 표준 점수에서 마이너스 2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로 봤을 때는 수학에서 마이너스 1점 정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너무 무리한 지원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동점자 대비해서 영어나 국어가 좀 유리하니까 소신 지원과 적정 지원을 좀 고려해봐서 적절하게 지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정형 선생님, 네네. 이번 주 토요일에 1월 6일부터 정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정시 지원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정시 지원은 사실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금 뭐 처음 원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 수시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지 않는데요. 뭐 가장 간단하면서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각 군별로 한 번씩만 지원한다는 건데 혹시라도 뭐 2개를 또 지원하다고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대신 정시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박중서 선생님도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시에서는 반드시 이제 내일 모레 즉 발표되는 2월 1원, 즉 2월 1원을 꼭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이라든가 또 실시간 경쟁률도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되는 그런 환산 점수도 꼭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자신의 유리한 이런 대학을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상담 학생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시 상담 평가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시험 취득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향, 그리고 희망대학과 학과의 요구 성적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적정, 그리고 희망대학과 학과의 요구 성적보다 높으면 저희가 안정으로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박종서 선생님,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에 대한 진학 가능성, 그중에서 주목해야 할 대학이 있다면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학과나 적성을 보고 지원하실 건지 대학을 보고 지원하실 건지. 그래서 일단은 학과나 적성을 보신다면 가군과 나군에서 모두 서강대랑 성균관대를 지원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대학을 좀 보시고 먼저 상담서에도 써 있는데 연고대를 꼭 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조금 있으면 연세대학교 중하위권 학과랑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학교 그다음에 성균관대 중위학과를 지원해서 어느 정도 이제 승과 무를 어느 정도 섞어서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산 점수로 하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643.59 정도 돼서 한 연세대 기준으로 1.2% 정도 돼요. 그러면은 어문 계열의 추합이나 아니면은 실내 건축, 그다음에 생활과 디자인의 추합 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소신 그런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나 아니면 식품영양, 아동 등은 약간 높지만 소신 적정권이 되는 것 같아서 연세대에 지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서는요, 상위 누적은 괜찮아요. 1.15%인데 탐구 반영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학생이 탐구가 동점자 대비 좀 낮은 게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영어에 대한 가감점도 좀 적어서요. 본인의 유리함을 살리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대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적 대비 너무 낮은 과들이 나와서 여기는 조금 추천하지 않는 그런 대학이고요. 서강대의 경우에서는 경영학과는 다소 이제 소신 적정 지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되는데 나군에서 만약에 연세대를 지원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서강대를 조금 낮추시는 게 어떤가 해서 사회계열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 이 정도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성균관대의 경우에서도 글로벌 리더나 그다음에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에도 소신 적정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되는 건데 네. 될긴 될 텐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정하게 다 웬만하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군에서는 제가 연세대를 교육이나 국문이나 뭐 노문 아니면 동문, 문헌정보, 그다음에 문화인류 그리고 뭐 사학, 생활 디자인, 그다음에 심리, 영문, 중문, 철학 등 이런 데는 가능성이 있는 소신 상향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불문이나 사회복지나 식품영양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소신 적정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과보다는 약간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연세대를 정말로 마케팅과 좀 관련이 있는 학과들을 지원하겠다 하시면은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적정 지원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세대를 소신 지원으로 그래도 너무 막 지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소신 적정 지원으로 하셔서 좀 낮추셔서 학과 무관하게 그렇게 지원하시면 서강대, 성균관대는 조금 욕심을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정 지원이신 것 같고요. 여기는 붙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희망하시는 가군의 서강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57명 모집에 작년에는 5.75대 1이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 6.16대 1로 거의 비슷했고요. 그리고 학생부가 들어가긴 하지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등급당 1점씩 감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산 점수로는 785점 정도 보고 있는데 학생은 782.84 정도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표준 점수 합으로 보면 80% 평균이 지금 최고가 392, 390, 387까지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385 정도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 4명 있었고요. 6차 추합까지 돌아서 88명 모집에 한 100명이 넘게 추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추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박종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 지금 공개합니다. 가군으로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나군으로 연세대 심리학과, 다군으로 중앙대 경영학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추천대학 공개됐는데요. 박종서 선생님, 먼저 가군의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가군의 성균관대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모집 인원 95명에 작년 경쟁률은 6.3대 1 정도 됐는데 재작년도 6.31대 1이었습니다. 수능 100이니까 전혀 문제 없는 거고요. 성균관대 환산 점수로는 한 756점 인근인데 학생 같은 경우는 754.8 정도 되니까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 표점 합으로도 390, 평균이 388, 그다음에 최저가 386까지 나왔는데 80% 평균이니까 학생은 385니까요. 한번 해볼 만하고요. 전년도에 105명 모집에 5차 추합까지 돌았고요. 176명의 추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등급간 점수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정 지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서강대 경영학과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군의 연세대 심리학과도 또 추천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솔깃할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한번 욕심을 내봤어요. 정말 많이 욕심을 내봤는데 12명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7학년도에는 2.54대 1이었고요. 2016학년도에는 4.5대 1 정도로 조금 높았습니다. 수능 910점에 학생부 100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학생 내신을 집어넣어서 봐도 뭐 내신 때문에 큰 문제는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연세대 환산 점수로는 648점 정도 인근인데 학생은 643.59 정도로 환산 누적이 한 1.2% 정도 돼요. 이거는 제가 좀 쉬운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648점 인근이면 한 0.9% 정도 상위 누적인데 학생은 1.2%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기에는 한 1.3% 정도까지도 합격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고요. 단순 표점 합으로는 상당히 갭이 크죠. 그래서 최고점이 394점에 그다음에 평균으로 392점, 그다음에 최저가 389점 정도인데 학생이 여기 이제 80% 평균이니까 385니까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전년도에는 3명이 이월됐습니다. 수시에서. 그래서 13명 모집을 했고요. 8명이 추가 합격됐고 전전년도에는 한 4명 정도가 추합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영어 등급간 점수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영어를 동점자 대비해서 좀 동점자도 1등급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친구보다 이 학생보다 영어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다른 과목이 더 좋더라도 아마 연세대를 쉽게 지원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이 고대 쪽으로 빠지면 학생한테는 연대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약간의 제가 추가 팁을 좀 드리면 심리학과는 조금 상향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케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고요. 2년 전에는 전전년도에는 거의 5%까지 가서 펑크 수준까지 났었어요. 근데 그거를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일단 한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되 약간 너무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사회복지나 아동가족 이런 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다군의 중앙대 경영학부 경영학과 추천해 주셨어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게요. 중앙대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자세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81명 모집에 25.5대 1 정도까지 갔지만 여기는 거의 뭐 최초합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산으로 중앙대 환산으로는 673점이고 학생 점수는 674점이에요. 그래서 다군인데도 점수가 남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구체적으로 상담 받았는데 오늘 어땠어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잘 세워보시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대학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주요 입시정보 시간입니다. 주요 입시정보 첫 번째입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이 났지만 마지막 찬스라고 할 수 있는 추가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차 추가 합격 현황을 공개한 상위 7개 대학의 정원 내 기준 총 4,788명이 추가 합격을 통해 수시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와 한양대, 서울시립대와 이화여대, 동국대가 추가 합격자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1월 3일까지 대학별로 추가 발표 일정이 남아있어서 인원은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황을 공개한 7개 대학 중에 이른바 스카이로 불리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는 나란히 지난해 대비 추가 합격이 늘었는데요. 서울대는 지난해 4.8%에서 올해 5.4%로, 고려대는 지난해 37.6%에서 올해 40.3%로, 연세대는 지난해 32.5%에서 올해 35.9%로 확대됐습니다. 7개 대학의 수시 1차 추가 합격 인원은 정원 내 기준 총 4,788명인데요. 이는 수시 모집 인원 15,450명과 비교하면 31%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전형별로 보면 논술의 추가 합격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요. 수시 논술 선발을 실시하지 않는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면 이화여대 12.8%, 동국대 11.6%, 서울시립대 11.3%, 한양대 10.6%, 연세대 7% 순이었습니다. 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추가 합격 비율은 높은 편이었는데요. 한양대 65.9%, 서울시립대 54.9%, 고려대 51.8%, 이화여대 48.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합격자는 최종 정시 모집 인원에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모집 인원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주요 입시정보 마지막입니다. 전문대학 2018학년도 정시 모집이 2018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데요. 정시 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 인원의 13.6%인 27,999명을 선발합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7일 전국 136개 2018학년도 전문대학 정시 모집 주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시 모집은 수험생들이 수월하게 입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모든 전문대학이 모집 일정을 통일했는데요. 2018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일제히 접수를 실시합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까지, 등록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고요. 충원 합격자 발표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전문대는 정시 모집을 통해 2018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의 13.6%인 27,099명을 999명을 선발할 계획인데요. 2017학년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감소 이유는 수시 모집 확대와 정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 4년제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 미등록 인원이 이월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전문대는 일반 대학과 달리 군별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2018학년도 수시 합격자를 제외한 모든 수험생들은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문대학 정시 모집 주요 사항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와 전문대학 포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